2차 전지 중에 에코프로 BM 좀 보겠습니다. 네.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AMPC를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, 물론 이제 어제 옵션 만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 동시효과 구간에 9% 넘게 올려 세우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오늘은 지금 그거 다 거의 되돌려주고 있거든요. 6% 넘게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, 그럼에도 지금 기관이 담고 있단 말이죠.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인지 궁금하고요. 만약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종목 한정에서는 좀 보셔도 될까요?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, 과거에 우리가 LNF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 임박했다라고 봤을 때 평균 주가 한 40% 정도 단기간 상승을 좀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명확한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일정들이 수립됐고, 이 부분은 늦어도 2월 말 안에는 종국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를 좀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, 가장 큰 이유라면 사실 미국발 정책 노이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,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, 아니다, 이 부분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시각도 계속해서 좀 존재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, 명확하게 좀 두 가지 이유입니다. 첫 번째가 IRA 세액공제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과연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정확하게 IRA 관련된 세액 공제 부분들이 폐지될 것인가.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, 저는 이거는 좀 잠깐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,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IRA의 세액 공제를 좀 받아서 투자를 했던 그런 지역들이 러스트벨트 지역이죠. 이 부분은 공화당 내부에서 현재도 계속해서 좀 반대 목소리가 좀 큽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언론을 통해서 좀 일부 몇 가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만 좀 듣기보다 번역 통해서 우리가 로이터라든가 뭐 CNN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 계속해서 우리가 좀 많이 찾아보면 명확한 공화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, 저는 해당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좀 폐지하기보다는 일부 좀 수정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, 이 부분도 역시나 추가적인 투자를 좀 전제로 해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그런 성격들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. 그래서 저는 IRA 관련된 불확실성들은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두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폐지 부분인데, 이 사항들은 일론 머스크도 좀 동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이 보조금은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, 그렇지만 상당한 주가의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됐던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,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점은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뉴욕 같은 그런 주에서 자체적인 보조금을 좀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영향도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보다는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들 좀 나오고 있는데, 사실 이런 우려감들이 아직까지 좀 해소되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저는 해소되면서 오히려 방향을 좀 명확하게 좀 잡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세 번째는 지금 유럽의 전기차 올해 이제 판매량이죠. 올해 판매량이 2024년도 대비해서 한 15%에서 한 17% 정도 증가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는데, 지금 이 배기가스 배출 규제 부분에 관련돼서 올해 의무적으로 이 전기차 판매 비율을 좀 맞춰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게 무조건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차가 팔리지 않는데 차를 팔 수는 없는 노릇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부활 움직임입니다. 그래서 영국과 독일을 좀 주축으로 해서 해당되는 전기차 판매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배기가스의 배출 규제를 이행하면서 의무 비율을 좀 충족시키는 그런 전략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일단 그렇죠. AMPC 관련해서는 일단 지어놓은 공장들이 다 지금 러스트벨트에 있기 때문에 공화당 텃밭입니다. 그래서 수정은 할 수 있겠지만 폐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.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우려보다는 훨씬 좀 덜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 좀 해보면 관세에 둘러싸고 피해볼 수 있는 섹터, 그리고 수혜볼 수 있는 섹터가 명확한 것 같아요. 피해 쪽에 일단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취임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게 된다면 지금까지 피해를 봤던 섹터 안에서는 이제 주가 되돌림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가능할까요? 그렇죠. 우리가 이 미국의 대선 이전에 우려감을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못 갔던 부분들을 오히려
당선 이후에 불확실성을 좀 떨쳐내고 반등을 좀 이룬 몇몇 섹터들이 좀 있었어요. 화장품 같은 것들이 좀 대표적이죠. 이 부분은 크게 반등이 나왔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정책 안에서 보편적 관세가 화장품의 판매량들을 저해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12월 어떤 수출 데이터, 그러니까 전체적인 4분기 수출 데이터에서 증가폭들을 좀 일부 좀 보였던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부는 좀 완화됐던 부분들, 특히나 뭐 조선이라든가 정책 기대감들 일부 좀 반영이 됐죠. 그리고 좀 다른 좀 차이가 좀 있다면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, 신재생에너지에서 대표적인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, 그다음에 뭐 2차전지 섹터가 가장 큰 노이즈가 좀 됐는데 소위 우리가 좀 이런 얘기가 있죠. 매를 먼저 맞고 나면 아프지가 않다. 네. 이런 것처럼 정책발 노이즈가 너무나 주가의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했기 이게 추가적인 하락을 좀 이끌었던 그런 원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이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차라리 불확실성을 모두 다 떨쳐내고 난 이후에 실적의 개선 기대감이라든가 오히려 정책 기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나아질 수 있는 완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저는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들은 최근에 태양광 일부 섹터에서에 대한 반등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안정성들이 좀 보장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만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차전지가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마법의 단어죠. 선반영 됐다라면은 불확실성을 다 떨쳐내고 난다면 오히려 주가도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. 여기까지 정리하고요. 오늘 상위 테마들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테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자리하고 있는 테마, 첫 번째 어떤 테마 볼까요? 제약바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CES 끝나고 나서 지금 다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가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. 알테오젠도 여기에 처음으로 초청됐다라는 소식이 있고요. 더불어서 뭐 리가켄 바이오나 셀트리온도 참가하기 때문에 여기 참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열어볼까요?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. 11차 전기본이 공개가 됐습니다.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닌데 원전이 4기에서 3기로 줄어들고요. 태양광 발전량도 2.4기가와트로 태양광은 오히려 확대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원전 오늘 좀 영향받는 뉴스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지난해 11월에 잠정 합의했던 원자력 수출 협력 MOU를 최종적으로 합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원전주 흐름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. 전선과 전력 설비고요. 사실 뭐 원전까지 같은 테마로 좀 묶어서 간다면 AI도 크게 좀 볼 수가 있겠죠. 전선 쪽에서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. 트럼프 당선인이 데이터 센터에 좀 더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 좀 한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 원전과 전선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 가장 크게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3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.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? 예,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. 일단 다음 주 13일부터 16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전체 한 550여 개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은 학회처럼 뭐 해당된 임상 성과를 좀 공개하거나 뭐 초록을 발표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일반적인 어떤 원론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추가적인 어떤 사업 협력을 유도하거나 투자 유치라든가 이어서는 뭐 가장 큰 성과인 기술 이전들과 관련된 협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된 성과는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 3개년간에 대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많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기술 이전 성과를 좀 이어줬는데 작년에는 해당되는 성과가 조금 미비했던 그런 차이가 좀 있었고 올해는 일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컸던 부분들이 한국의 일반 뭐 유한양행을 좀 중심으로 했던 이 주력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성과들이 기존 암학회라든가 글로벌 학회에서 많이 좀 입증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관심도 관점에서는 과거보다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체크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근 3개월간의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 기조를 보면 금리 인하가
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기대 요인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다가 다시금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이 좀 현재는 좀 부재한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국내 정치 리스크도 한 가지 원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금리의 어떤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 압력들이 좀 더 높아졌던 그런 이유들이 전체적인 어떤 매파적인 금리 인하에 관련된 우려감을 일부 좀 반영을 시켰고 1월의 경우에도 좀 뭐 패드워치가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을 한 89.3%까지 좀 맞아요. 상향 제시를 했다는 점은 1월의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던 그런 요인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을 위축시키는 그런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선별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좋다라기보다 개별적인 모멘텀, 개별적인 어떤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CDMO 전략 그리고 향후에 의약품 위탁 생산에 관련된 어떤 캐파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방향 성과들을 좀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실적의 연계성이라든가 어떤 기업들과 주로 협력을 통해서 외형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힌트를 찾아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알테오젠,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처럼 주력 파이프라인을 현재 좀 보유하고 있고 임상 시험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들과에 대한 공동 개발이라든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를 어떻게 좀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이번에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합니다. 대표적으로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든가 온코닉 테라피틱스 그리고 D&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어떤 이 주력 파이프라인의 방향성들은 좀 다르지만 과거와는 좀 다르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국내 기업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의 관심도가 좀 더 높아졌던 그런 부분들은 예상보다 우리가 좀 다른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. JP모건 헬스케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거기서 뭐 나오게 되는 성과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, ABL 바이오도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. 알테오젠 한 가지만 짧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지금 0.49% 하락하면서 30만 7,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전에 이제 1월에 기대할 만한 일들 많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긴 한데 상승 동력은 사실 명확하긴 하거든요. 추가 계약이 좀 나와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30만 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은 가능할까요? 네, 우선 이전 바닥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죠. 일단 뭐 이 알테오젠에 관련된 소송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상용화 시점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.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좋은 성과로 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의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재형 전환 플랫폼이 이게 또 다른 어떤 특허의 어떤 중심에서에 대한 가치 훼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겠는데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박스권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네. 중요한 건 모멘텀이 변하지 않죠. 그렇죠. 지금 키트로다라는 이 폐암 치료제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던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IV 제형제에서 SC 제형제 즉 정맥 주사에서 사례만을 주사로 바뀌다 보면 환자의 편의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에 관련된 폭발성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이번에 이 머크에서 사실 해당되는 SC 제형제에 관련된 시판허가 신청들은 아마 1분기 안에 완료가 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또 다른 기대 요인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올해 3분기 안에 해당되는 FDA에서 승인이 좀 될지 여부 이 부분까지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면 성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저는 현재 구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